그래서 지금 이제 이 질문을 바로 이어서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언제 오시는 거예요? 언제 나타나셔야 될 것이며 언제쯤엔 좀 나오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해요. 정치인이 등판하는 거는요. 네. 호명이 있어야 돼요. 호명. 호명. 이제 정치에서 망신을 당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호명이 없는데 네. 자꾸 어디서 환청을 듣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연상되는 현역 정치인들이 있죠. 호명이 없는데 네. 자꾸 어디서 자기를 부르는 어떤 사이렌의 노랫소리 같은 게 들리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 정치에서는 사실 망신당하기 딱 좋아요. 아이,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네. 분명히 나에 대한 호명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 호명이 왜 있는지를 모르면은 그것도 궁극적으로는 우리 정치에서 망신을 당하죠. 그러니까 나를 부르는 이유를 모르면은요, 네. 이제 엉뚱한 답을 쓰게 돼요.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호명입니다.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당원의 호명 내지는 국민의 호명이 있으면은 저는 뭐 다시 올 때가 있을 것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다만 당분간은 좀 쉬어야 돼요. 왜냐하면 특히나 계엄이 있고 나서의 그 한 2주 보름 동안은 정말로 못 쉬었을 거예요. 이게 뭐 영상으로 봐도 많이들 비교가 됐을 텐데요. 초췌하시더라고요. 예, 그 시기에는 뭐 사실은 이것도 역시 우리 누구도 접해보지 못한 종류의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고, 그거를 뭐 지금 어쨌든 탄핵이라고 하는 상황이 벌어졌지만 네. 그걸 매끄럽게 정말 풀 수 있었으면요, 저는 인생 2회차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네. 40여 년 만에 민주화 이후의 계엄이라고 하는 게 있진 않았는데 그 계엄을 해제하고 나서 그러면은 그 사후 수습을 어떻게 할 거냐는 역시나 우리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인데, 그렇죠. 가능하면은 그래도 그 국민들 간의 갈등 상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나름대로는 이것저것 시도해 본 거잖아요. 하다가 안 돼가지고 결국에는 다시 탄핵이라고 하는 원래의 답으로 돌아간 건데, 네. 그걸 가지고 오락가락했다고 하면은 물론 비판은 할 수 있지만 그 비판하시는 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어도 그러면 한 번에 매끄럽게 문제를 풀 수 있었느냐, 저는 마찬가지로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은 윤 대통령께서 모든 답을 다 거부한 거잖아요. 12월 그렇죠.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네, 그러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매끄럽게 풀 수 있었으면요, 정말 인생 2회차입니다. 그거는 뭐 지금은 고인이 된 삼김이 다 살아 돌아와도 아마 그렇게 못했을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해가 가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 지점도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탄핵에 대한 찬반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락가락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그거는 오락가락이라기보다는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고민을 너무 깊이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어쨌든 그런 결과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언제 돌아올 거냐의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한 2주 보름 동안은 참 고민도 많고 굉장히 정말 쉴 수가 없는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이제는 좀 휴식을 하면서 본인도 좀 머리를 정리하고 네. 그다음에 지난 또 약 5개월간의 시간도 좀 돌아보고, 그렇게 하면서 좀 더 체험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저도 이제 어제 이후로는 직접 연락은 좀 며칠간 안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 댓글 주시고 계시는데, 아까 이제 2주간 너무 힘들었어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밑에서 누가 2주 후에 오세요. 그러니까 빨리 보고 싶으신가 봐요, 여러분들. 뭐 그런 생각을 계속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요. 좋습니다. 그리고 송영훈 변호사님 뭐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너무너무 많고, 또 힐링하고 있다, 뭐 이런 글도 주시고 계시고요. 또 얘기 참 잘하신대요. 네. 아니, 말씀을 워낙에 편하게 질문을 해주셔서 그래요. 아니, 네. 어디서도 말씀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함께하면서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언변 굿이지? 이렇게 또 글도 주셨습니다. 이 기자님 감사합니다. 제가 요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어쨌든 뭐 우리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이 호명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한동훈 대표가 다시 나오는 시점은 시대의 부르심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렇다면 어쨌든 지금 조기 대선이 눈앞에 다가와 있고 한동훈 대표가 대권 주자로 손꼽히고 있는 분인 것도 맞고, 그런데 또 일각에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출신의 대통령으로서 너무 거부감을 많이 심어줬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검사 출신의 대통령 가능할까? 이거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검사 출신이라고 다 같은 검사가 아닌 게, 그렇죠? 지금 저희 당에서 탄핵 찬성하면서 피켓 1인 시위를 했던 김상욱 의원 있잖아요. 네, 그분 좀 뵙고 싶어요. 김상욱 의원이 네. 변호사 출신이잖아요. 굉장히 이번에 보면은 원칙도 있고 의기도 있고
그런데 또 탄핵소추안 가결되고 나서는 또 상처받았을 우리 당 지지자들을 생각하면서 눈물 돌리고 네. 그러니까 되게 용감하면서 공감도 할 줄 아는 그런 정치인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네. 제가 이 지점에서 던지고 싶은 질문이 김상옥 의원이 변호사 출신이에요. 네. 문재인 전 대통령 변호사 출신이잖아요. 둘이 똑같은 정치인인가요? 변호사 출신인데 굉장히 많이 다르잖아요, 지금. 다르죠. 우리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서 그렇게 용감하거나 공감하는 모습을 제대로 본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없어요. 아마 네. 우리 시청자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나는 그런 기억이 없는데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인 되기 전에 뭐였냐라고 하는 건 그렇게 절대적인 요소가 아니고 그 검사 출신의 특징이라고 하면 이제 아무래도 우리 국민들께서 떠올리실 만한 거는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는 그 네. 이름으로 상징되는 어떤 상명하복의 질서 이런 것일 거예요. 상징성이 있죠. 근데 그런 걸 놓고 보면은 윤 대통령과 한동훈 전 대표는 굉장히 많이 달라요. 어떻게 보면 180도 다르다고 할 정도로 한동훈 전 대표는 상명하복보다는 무엇이 더 합리적이고 옳은가를 놓고 그것을 치열하게 머리를 맞대고 토론에서 정해야 된다는 약간 그런 타입에 가깝고 윤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은 좋게 말하면 호방한 기상이 있었던 분이고 지금 계엄 이후의 상황을 보면은 이제 상명하복을 지나치게 강조한 것이 이런 결과로 나타났고. 아, 호방한 기세. 이거 너무 좋은 표현인데 정말 잘 돌리셨네요, 변호사님. 3년 전 버전이에요. 아, 그래요? 네. 아무튼 그래서 두 사람은 굉장히 캐릭터가 많이 달라요. 그래서 검사 정치라고 하는 똑같은 그런 캐릭터로 묶을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동아일보가 어젠가요? 그 일면에 그런 제목을 썼더라고요. 네. 퇴장당한 검사 정치라고 하는 제목을 뽑았던데 네. 그 역시나 직업이 검사 출신이라고 다 뭉뚱그릴 수가 없는 게 네. 검사 정치는 아직 퇴장당하지도 않았어요. 권성동 원내대표도 지금 검사 아, 출신이고요. 그러네요. 네. 많아요, 저희 당에. 뭐 권영세 의원, 원희룡 전 장관, 또 누굽니까? 뭐 홍준표 시장, 셀 수 없이 많은 검사 출신 정치인들이 있는데 뭐 그들 중 누구도 퇴장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뭐 당의 중진이나 뭐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어서 좀 당권 잡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직업을 갖고 이야기할 게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자 검사 출신의 속성 중에 아까 제가 상명하복 하나 얘기했지만 이제 또 한 가지는 어떤 게 있냐면 그 지나치게 법리만을 앞세우고 남을 벌을 주는 방식으로 정치도 그렇게 풀려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번에 그 명태균 씨 사안이 터졌을 때 네. 그 중에서 10월 마지막 날인 10월 31일에 그 명태균 씨와 그 윤 대통령 간의 통화 녹음 파일이 나왔죠. 그렇죠. 17초짜리. 네. 그걸로 인해서 이제 큰 그 파문이 빚어졌을 그것도 때. 진짜 옛날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까마득한 느낌이잖아요. 네. 벌써 한 달 반밖에 안 네, 됐는데. 옛날 얘기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일이 있었을 때 최고위 모두 발언에서 그 관련된 언급을 하면서 네. 지금은 법리를 앞세울 때는 아니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때 사실은 대통령과 좀 가까운 분들은 어떤 논리를 펼쳤냐면 네. 그게 임기 개시되기 하루 전날이었잖아요, 대통령이. 그러니까는 당선인신 분이어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고 그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근데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는 그게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왜 그러면 바로 다음 날이면은 대통령의 임기가 개시되는 그런 막중한 임무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특정인의 공천에 대해서 무슨 정당인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민간인과 그렇게 통화를 할 수가 있느냐? 그걸 왜 그랬는가에 대한 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거기다 대고 아니 저 임기 개시되기 전이니까 공무원 신분이 아니어서 괜찮아. 이게 답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언론에서 검사 정치라고 딱지를 붙이거나 혹은 전통적인 관념에서의 검사 출신 정치인의 마인드라면 거기서 이거는 법 위반이 아니어서 괜찮습니다가 먼저 나와야 돼요. 그게 아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알고 보면 그런 어떤 전통적인 검사 마인드를 갖고 정치를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이 주어진다면은 네. 그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더 많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좋습니다. 아까 이제 어떤 분은 술과 콜라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해주셨고 제가 이건 변호사님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재명도 변호사, 송영훈 변호사님도 변호사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사실 좀 비슷한 결의 얘기가 아닌가 하는 아유,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검사 사칭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동훈 대표에 대한 질문 하나 좀 더 드리고 싶은데 아까 이제 서두에 우리 변호사님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그러니까 뭔가 수용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 수용성이 좀 높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또 그 외에도 가까이에서 본 한동훈 정치인으로서 어떤 정치를 해 나갈 사람이고 어떤 정치인이라고 보시는지도 좀 궁금해요. 제가 본 바로는 네.
이제 기본적인 바탕이 보수지만 약자에 관심이 많아요. 예, 그래서 원래 이제 당대표가 되고 굉장히 키워드로 많이 제시를 했었고 야심차게 추진했던 게 이제 격차 해소 특위잖아요.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그 회의도 하고 뭐 나름의 그 연구 네. 뭐 진행 중인 것들이 있었는데 제대로 이제 꽃을 피워볼 새도 없이 지금 이렇게 임기가 끝나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뭐 가시적인 성과를 저희가 내놓지 못했는데 네. 사실은 지금 보수가 헌법, 자유민주주의, 뭐 의회주의 그런 것들에 관한 또 보훈 그런 것들에 관한 그 기본적인 가치를 바로 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은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바로 세워야 되는 건 맞는데 그걸 넘어서서 사실은 따뜻한 보수, 공존하는 보수 그리고 우리 사회의 약자를 위해서도 노력하는 그런 보수가 되지 않으면은 지금 공동체가 유지되기가 어려워요. 그게 공감돼요. 그게 지금 우리 시대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고 네. 한동훈 대표는 그런 쪽에 관심이 많이 있어요. 앞으로 이제 다음에 복귀를 하게 되면 그런 쪽에 대해서도 좀 컨텐츠를 좀 가시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해요. 네. 조금 휴지기를 갖고 나중에 네. 돌아올 때. 네. 그 저희 방송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 김형주 전 의원이 나오시는데 김형주 전 의원은 이제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스마트 보수의 이미지가 딱 있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젊고 세련되고 일 잘하고 뭔가 좀 나이스한 뭐 그런 느낌도 좀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비단 뭐 외모 이런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뭐 시선, 가치관 이런 것들에 좀 빗대어서 말씀을 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있고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약자를 생각하는 어떤 그 격차 해소에 방점을 두는 뭐 따뜻한 보수라든가 방금 말씀해주신 스마트 보수라든가 그런 것도 있는데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이 지점에서 말씀드리고 가고 싶은 중요한 포인트가 좋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그 어쨌든 옳은 것을 지향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민심의 중앙값에 대한 감수성이 높은 정치를 하려고 해요. 공공의선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지금 그렇죠? 현 시점에서 국민의힘이 닥쳐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네. 점점 민심의 중앙값을 등지고 자꾸 한쪽 외딴 곳으로 가려고 해요. 우리끼리 뭐 20%, 25%, 25%까지도 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 정도가 똘똘 뭉치면은 뭔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심지어는 85석,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90석 그런 얘기를 노골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 정도 숫자만 똘똘 뭉쳐도 뭐 정권을 잡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보수 진영에 대한 책임감이 없는 말인가? 그러니까요. 아닌가? 이게 천만의 말씀이고 네. 진짜 90석밖에 없으면 지금 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하겠다고 하는 온갖 악법들을 뭘로 막아요? 저쪽 200석이 안 되니까 그나마 그러니까. 막을 수 있는 네.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한동훈 대표는 그동안에 제가 한 5개월 정도 네. 이렇게 지켜보면은 굉장히 그 민심의 중앙값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요. 그리고 그래야 되는 포지션에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그 저희 당의 강세 지역인 영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네. 뚜렷한 어떤 지역 정치적인 기반이 있는 분들은 사실은 민심의 중앙값과 상당 기간 멀어져도 그 지역 기반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 지위와 어떤 그 권력을 유지하면서 네네. 또 다른 기회를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그게 지금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당이 처해 있는 구조적인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게 물론 공고한 지역 기반이 있기 때문에 당이 생존할 수 있는 기반도 되지만 너무 그거에 의존을 함으로써 민심의 중앙값으로부터 멀어져도 20% 25% 갖고 한 몇 년 그냥 버티면 되지. 네. 뭐 어느 분 말처럼 1년 지나면은 다 기억도 못 한다. 지금 이런 마인드가 나오는 건데 한동훈 대표는 본인이 그렇지 않은 포지션에서 정치를 출발을 했고 지금도 그 포지션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기 때문에 네. 민심의 중앙값에 굉장히 대한 그 감수성이 높고 민심의 중앙값이 어디에 있는가도 늘 되게 주의 깊게 보려고 해요.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해요. 네. 그래서 그런 리더가 당에 있고 없고는 결국에는 그 당과 정치 세력이 중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나아가서 뭐 정권을 재창출하고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을 수 있는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런 민심의 중앙값에 대한 감수성이 높은 정치인이 저희 당에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기억나는 사람 없어요. 네, 그래서 네.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강점을 가지고 있고 그 정치인으로서의 정체성 중에 상당한 부분이 저는 거기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처음으로 했던 메시지 중에 하나가 중수청에 대한 확장, 외연 확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 또 청년 정치들에 대한 육성 뭐 이런 얘기도 하셨던 이유가 사실 말씀하셨던 그런 그 가치관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네. 그 지점에서 네. 결국에는 민심의 중앙값에 대한 높은 감수성을 가지고 그걸 어떻게 추구하려고 하냐면 한 대표가 한 9월 초쯤 됐나요? 그쯤에 한번 어떤 그 회의석상에 했던 말이 있어요. 네. 그리고 제가 그걸 한 달여 뒤에는 언론에서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 어떤 회의 자리에서 이제 그 대통령하고 지나치게 일찍 차별화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뭐 지적 내지는 비판을 받은 적이 자기 있습니다. 정치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고. 그런 그 지적을 받으니까 네. 한 대표가 했던 말이 나는 차별화를 하려는 게 아니라 옳은 말을 할 뜻이 있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옳은 말 하려는 생각이 있다. 그러니까 그 민심의 중앙값에 맞춰 가려는 거는 네. 본인이 옳은 일을 하고 옳은 포지션에 설 때 그 민심의 중앙값과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생각을 되게 구체적으로 갖고 있어요. 제가 주변에서 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계엄의 순간에도 단호하고 빠르게 이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이고 우리가 반드시 막아내겠다라고 하는 입장에 설 수 있었던 거고 탄핵도 지금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한동훈 대표에게는 손해라면 손해죠. 당대표도 내려놓게 됐으니까. 그랬죠. 그렇게 해서 지금 당분간은 야인의 신분으로 지내야 되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 국민 상당수는 한 4분의 3 정도가 이 계엄에 대한 책임은 탄핵의 방법으로 줄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비록 손해가 되지만은 그런 포지션에 선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지금 정치인 한동훈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입니다.